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수익 작전타임의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스피는 상반기에 3,3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면서 저력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코스피가 1월 효과에 힘입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는 마지막 날은 하락했지만 연간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가 4분기 실적 역대 최다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전 세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개장 전에 이 테슬라 관련주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수익을 기대하신다면 오늘도 고수익 작전타임과 함께 첫 거래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1월 증시 결정타는이라는 주제로 1월 증시는 어떤 이슈를 중심적으로 봐야 할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좀 무뎌지고 리오프닝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짚어봐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입니다. 저녁 6시 반에 방송되는 도너 리포트 시간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 전략과 성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거래일이죠. 오늘 이제 많은 전략을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1월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2022년의 첫 거래일인 만큼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지금 12년 동안 한 7번 정도를 1월 달에 플러스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이 또 하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슈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1월 효과를 대비하면 좋을지 전략 짚어주시죠. 예,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면요. 상반기, 하반기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글로벌 커플링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디커플링 장세에 의해서 미국 증시 내지는 글로벌 증시는 상승이 지속되는 반면 우리 증시는 다소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이슈 결국은 테이퍼링의 어떤 그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이런 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의 변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크게 대두가 되면서 우리 시장으로부터 다수의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 투자금 자체가 상당 부분 빠져나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 일단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 경로의 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1년 동안 살펴보게 된다라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긍정적인 연간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보도를 접하신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지부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올해 2022년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전히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와 동시에 유동성 흐름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 역시 나름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녹록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일단 먼저 염두에 놓으시고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증시 내에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시장 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세 가지를 꼽아본다라면 역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실적 시즌의 본격화와 함께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지만 올해 1, 4분기의 실적은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어찌 보면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실적별 업종 내지는 종목 차별화 양상이 조금 더 짙게 시장 내에 드리워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난 그 연말 연초 해가지고 지난 주말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의 확산 지속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동성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뭐 비행기에 그 하루 2,500편이 넘는 비행기 편의 결항이랄지 학교 개학의 일정 연기랄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의 어떤 그 30만이 넘는 그런 양상들 따져보게 된다라면 물론 오미크론의 치사율, 오미크론의 치명률 이런 부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이 속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만 할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역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 내지는 이벤트에 사실상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특히나 신년 첫 주 이번 주에는 일단 미국과 중국 다양한 어떤 그 지표들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PMI 지표랄지 ISM 서비스업 지표랄지 이런 부분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우리 시간으로 1월 5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존재하죠. FOMC 의사록 공개 12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의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시켰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여기서 과연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리 인상의 시점과 관련된 어떤 그 힌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부가 주요 주목거리가 된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같은 날 고용보고서 역시 민간 고용보고서 역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죠. 소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소비의 근원이 되는 부분은 고용일 것이다. 고용일 수밖에 없다. 고용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면 지금 한창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개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항상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CS2022가 같은 날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개막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내구 소비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제품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전자기기들 여기에는 자동차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는 이제는 더 이상 기계장치가 아니다. 전자장치로의 변환을 이미 탈바꿈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를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CES 2022 역시
가전과 자동차 중심으로 확장될 그럴 가능성, 그럴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구 소비재의 가장 중심점에는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있다라는 부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전제품, 완제품, 자동차, 완성품 이에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까지 우리가 꼭 그런 그 연결고리 속에서 생각을 좀 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1월 7일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잠정 실적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상황들 속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실적은 좋지만 오히려 주가는 역주행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정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별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의 어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랄지 AMD랄지 이런 주요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크 아웃에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물론 당장 발표는 안 하겠지만 향후 1사분기 2022년 1사분기의 실적 전망치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FMC 12월 의사록 공개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번 주 수요일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2년 점도표상에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 2기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사실상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스탠스였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더 이상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의 지속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너도 나도 모두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오를 종목만 오르게 되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시장 전개의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로금리 상황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힌트로 여겨야 될 부분은 역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일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러 인덱스 96, 97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선제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추후적인 어떤 급격한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시장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가는 그런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조금 좀 그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내지는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매우 중요한 그 관전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은 다 유동성을 조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이 되겠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 이 배경.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글로벌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상당히 어떤 시장 내 한 1, 2주 이내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거리로 부각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다들 긴축 기조로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만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그 배경과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혜 업종, 수혜 종목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시장 상황 속에서 튀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분기 실적 시즌 일단 4분기 실적 시즌 전망치가 상용 조정되어지는 업종 그리고 이번 2022년 1, 4분기 어떤 그 실적의 개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어지는 업종은 화장품과 운송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건설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관심 영역군에 화장품과 운송 그리고 헬스케어와 건설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실적 차별화 장세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최근과 같은 이런 양상 조금 미리 좀 선취매 해놓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분기 실적 증가율 상위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심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철강 업종과 반도체 업종 특히나 미국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저점 매수 전략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아울러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CES 2022 가전제품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도 있지만 자동차도 있다. 그러면 자동차와 가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종목군들 결국 IoT랄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번 CES 2022에는 어찌보면 그 헬스케어, 그 원격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업종군들 상당 부분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 종목별 차별화 양상 그리고 테마군들의 부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염두에 두시면 이번 1월 시장 큰 흐름에서 무리 없이 유리한 어떤 그 고지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1월 달에 좀 짚어볼 만한 이슈들을 살펴드렸는데 대표적으로는 FOMC 의사록과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CES 2022 등 많은 이슈들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자, 올해는 스포츠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뭐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이제 다음 달에 2월 달에 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는 뭐 미국이나 영국 등등 일부 국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는 좀 호의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섹터 전망해 볼까요? 예, 이제 그 1월 시장에 대해서 뭐 신년 정책, 정부 정책이랄지, 뭐 CES 2022랄지, 뭐 다양한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랄지 다양한 이슈들도 있지만 당장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동계올림픽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외교 안보적인 그리고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다소간에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재부각되지 않는 그런 양상 다소간의 호의적인 완화적인 분위기
이런 좀 편하게 가는 이징하는 그런 이지고잉하는 그런 시장 양상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 매우 중요한 그 걸림돌 내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베이징 올림픽이 네.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한동안 중국과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 내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1월 말 중국의 춘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에서 2월 6일까지 중국의 춘절. 중국의 춘절하면 중국의 소비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작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과연 특히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양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네. 과연 미중 간 갈등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외교 안보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실물 경제로 이어지게 되는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텐데, 결국 바이든은 아직까지는 외교적인 보이콧은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식이죠.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관련 참가 관료들 중국에 대해서 비자를 이미 신청해 놓았다라는 부분, 이제 중국을 들어가겠다라, 중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일단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있지만 수면 아래로 내리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갈등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서로 간에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 정책 변화, 특히나 1월에 상당 부분 강화될 가능성, 이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는데요. 이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특히나 1월 달에 강화될 변화, 세 가지를 꼽아본다라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노력,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더 호의적인 변화로 다가갈 것이다. 갈등 이슈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의 전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네. 두 번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호의적인 관계, 이렇게 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에 대한 완화 정책이 상당 부분 1월 달, 특히나 1월 중에 동계올림픽 개최 바로 직전 오히려 시장 내 상당 부분 공격적인 유동성의 완화 정책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런 상황들 정리를 해본다라면 증시를 안정시키고 호의적인 외교 안보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마가 하나가 있다라면 이는 바로 수소 경제일 것이다라는 점.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관련된 운송 수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수소 자동차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서 진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수소 경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현대기아차가 집중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이슈 시장 내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할 가능성 분명히 높아 보이고요. 이런 수소 경제와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네. 춘절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월 31일에서 2월 6일까지 그렇게 된다라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특히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장세로의 변환이 또 기대가 되는 한 주기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로 실적 장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작년에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서 백신주라든지 유통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도 관련해서 좀 어떤 대응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31일 날 미국 시장은 열렸죠. 네.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미크론 확산 여부가 사실상 시장 내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심점에 자리 잡는 그리고 점차 중심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 사실은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백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의 상승 양상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오미크론 확산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듯한데 하지만 12월 31일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면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물론 큰 흐름의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화이자가 1%, 모더나 역시 1%에 육박하는 0.94%의 상승.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의 어떤 그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의 중심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들 역시 연말, 연초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에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는 흐름이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추려서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네. 여전히 오미크론이 아직 방향성을 못 잡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 시장으로의 영향 여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시장, 2월 시장, 1월 시장, 1월 초 이번 주 시장은 당연히 실적과 FOMC 의사록 그리고 고용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CS2022와 그다음에 아울러서 바로 이어지게 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네.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분 꼭 잊지 마시고 네. 새해 첫날 네. 첫 매매 그렇게 좀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 첫 거래일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네, 수행커님도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거래일에 이렇게 또 훈훈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짚어주실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입니다. 자, 리오프닝으로 지금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리오프닝을 주제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리오프닝을 주제로 22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고 좀 정했는데요. 메리골드라는 꽃의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이와 같은 행복이 계좌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반드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에서 차용한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고 새해 첫 작전 리포트의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유안타증권 리포트와 9월 27일, 11월 17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리오프닝을 살펴볼 텐데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소비, 여행, 레저, 그리고 유통과 음식료, 화장품, 영화, 카지노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일상으로의 회복, 리오프닝이겠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거나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현 국면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증가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도 시도를 해보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을 넘어서 치료제, 그 치료제 중에서도 경구용 치료제가 보급될 그리고 시도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이 확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입원 환자 또는 사망자 또는 위중증 환자를 기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계와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기화가 조금 일어나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좀 낮다라는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으로 22년 첫 번째 작전 리포트의 주제를 좀 정해보았습니다. 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또 백신을 연구하고 치료제까지 개발에 성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메리골드의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행복한 그런 결말이 좀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천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백신 공백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우리는 치료제도 백신도 아무것도 없는데 참 큰일이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상황 백신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진행을 하고 백신은 개발이 되었지만 우리가 접종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신 공백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신세계와 관련된 신세계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리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백신 접종 이후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좋아지는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죠. 하지만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인류가 발전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의학과 의술 그리고 여러 연구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1월이면 우리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하면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피해 대표주에서 코로나 극복 대표주가 되었고요. 그간 3월
지난해 재작년 3월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지만 횡보 이후에 빠른 극복해 나가는 주가 추이도 좀 보여주었던 만큼 곳곳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이제는 극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좀 거쳐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 중에서 대안이 있고 극복을 한 기업들이 있는 반면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쉴 만큼 쉬었고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좀 자리를 잡을 경우에 자연스러운 회복의 주가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종별로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입니다. 유통은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회복 대비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부 하회한 업종의 주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긴축, 금리 인상 등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은 유통업종인데요.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세점보다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편의점 보시고 이미 백화점은 한 차례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면 면세점까지 준비를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면 SSG.com 상장이 연내 추진에 대한 강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고 SSG.com 상장에 대한 이슈와 추가적으로 이베이 코리아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마트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 편의점 업종에 관심을 갖되 BGF 리테일 여전히 업종 1위고요. 동반수혜나 또는 이제 배송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면서 M&A를 활발히 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 섹터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고스란히 가격을 전가시키는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가격 전가력이 있는 그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은 3분기에 확정을 짓고 4분기부터 하나하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곡물가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판가를 인상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찍고 둔화를 보이게 되면 한 번 올린 판매 가격은 쉽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보신다면 기업의 마진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쪽으로 살펴보셔서 이미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장 위축된 부분이 주류 업체겠죠.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한 차례 슈팅이 나왔죠. 라면과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가격 전가력이 좋고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이 확인되고 있는 오리온이나 CJ 제일제당 같은 쪽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입니다. 피해를 보았지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극복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회복이 자연스러운 회복의 단계가 화장품 섹터에서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중국향 소비 회복, 수출 회복이 이뤄진다면 회복의 시발점으로 보이고요. 중소형 기업, ODM 기업, 그리고 대형 브랜드까지 클리오, 코스맥스, 한국콜마, LG 생활건강 등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이 순서대로 조금 보시자고 말씀드렸던 이야기. 백화점 한 차례 슈팅 나왔고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유로운 출입국, 면세점들에 대한 관심도 느슨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은 곧 투자자의 계좌에 수익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관심 있게 공부하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2년도 올해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와 함께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말처럼 반드시 오고야 말 수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에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국내 소비주, 유통주 중심으로 이제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허반석 작전 리포트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또 찾아뵙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또 새롭게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저녁 6시 30분에 도너 리포트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종목들 월요일마다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 짚어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핑거와 엑토즈 소프트 두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시켰고요. 매주 이제 월화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두 종목 정도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도너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이제 저녁 방송 시간 예전에 이제 도너 리포트 시즌 1을 할 때는 2시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종가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 이제 저녁 늦게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좀 시초가 공략인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월화만 하고 있다 보니까 타이밍상 분명히 이제 주중에 한 번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정가를 설정해 두고요. 그런 지정가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다음날 시초가부터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핑거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가 이제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이니까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토즈 소프트가 이제 12월 28일에 이제 제가 포트에서 편입을 한 날이고요. 이제 저녁 방송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시가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를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제 시가가 16,550원이니까 아침에 이제 시작 갭이 떠서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 전날 시간 외에 한 6%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조정이 나오면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때 노려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초가부터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사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가권에서 공략이 가능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장의 게임주들 상승함과 함께 좀 시세를 강하게 올려줬다가 다음날 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게임 섹터들 여러분들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이제 플레이투원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NFT 이런 거 이제 엮여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랑 소송전이 좀 붙어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승소를 하면서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일단 대주주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 속에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실적은 굉장히 지금 괜찮습니다. 올해 195억 정도 영업이익이고
연말까지 하면 뭐 한 200억 넘어가는 그런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임주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우상향 흐름 나오고 거래 대금 나오고 그리고 저항권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저께도 그랬고 매수가 시가로 잡아놨기 때문에 시가 갭이 좀 뜨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봉상 흐름도 한 차례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저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제 생각에는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핑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다. 다시 조정을 끝내고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핑거는 27일 날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시가부터 이하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수익권에 들어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항이 이렇게 잡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도노리포트 작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화로 강의 영상들을 전달 드린다든지 라이브로도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급등주를 노리실 때는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단에 있는 저항을 돌파를 했던지 이제 상단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저항 자리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서 목표 달성을 하고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전약품 하나 정도 14.6% 당일날 바로 목표가 달성을 하고 빠졌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드리면 시초가부터 공략했을 때 그날 대부분 시세가 나죠. 오늘은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 봤을 때 전기전자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 편입한 날 제가 이거 지정가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날 이제 매수를 해서 다음날 갭이 이제 이렇게 뜨면서 이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종목도 내려왔을 때 제가 노란 톡방에서 뭐 추가로 다시 공략해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전히 보시면 지금 큰 흐름상에서는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돼 있고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섹터들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간다라면 제주 반도체가 신고가를 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10년짜리 이상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 그러니까 만원대 호가를 돌파해준다라면 충분히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 8,000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서 끌고 가보시고요. 손절가는 6,000원.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구간 요 있죠. 손절가 한번 터치할 뻔했는데 터치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G 관련주들 최근에 좋죠. 기가레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12월 7일 날 방송에서 이제 얘기 드리고 역시나 지정가로 2,235원에 편입을 시켰는데 이날 아마 포트에 편입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고점에는 저항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저항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과 함께 돌파를 하고
시세를 크게 분출해 줄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 올해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 주가 반응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 이렇게 좀 매물대가 많은 구간들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익절가 짧게 잡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매물대 돌파한 이후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온다면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니까요. 기가레인과 제주반도체, 전기전자 섹터들이 괜찮게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더 좋은 흐름들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CTK라고 썩는 플라스틱 환경 관련된 이슈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저점 매수로 공략하셨던 분들 지금 다 수익권입니다. 이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텍도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들로 해서 어저께 음봉이 좀 나왔는데 매수하신 날 저에게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에요. 지금 한참 수익권인데 요거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익절가라고 해야 되겠죠. 43,000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요.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해서 가져가시고 장중에 종목들 변동이 있을 때 궁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대응이 조금 어떤 식으로 봐야지 추세가 꺾이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포트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매수할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매수할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종목들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새해 첫 거래일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잠시 뒤 개장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